안녕하세요. 와, 시작한 줄 몰랐는데 시작이 되었네요. 기본적으로 오늘 금 팔면 한돈에 한국 금거래소 골드바 기준에 25만 5,500원 나와요. 저한테 주시면 아마 조금 더 많이 드릴 거예요. 위탁으로 맡기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자, 금 가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금 시세입니다.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달러 기준 1온스당 가격이 지금 현재 1804.2달러, 지금 시간으로 실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봉은 최근 고점을 돌파를 하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온스는 31.1035g이거든요. 편하게 해서 31.1g. 그 뒤에는 오차가 약간 있겠죠. 근데 31.1g 이상은 보통 만듭니다. 약간은 한 이틀 전에 비해서는 조정을 또 받고 있네요. 장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97년부터 장기 차트죠. 이 모습. 지금 현재 가격이 요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점은 여기 선이 쭉 있죠. 요 정도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실버 가격 한번 보실게요. 실버 일봉 차트입니다. 실버 프라이스. 지금 현재 18.915달러 이렇게 돼 있네요. 실버 기준도 1온스당 기준입니다. 31.1g당.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 부가가치세하고 물류비하고 그 다음에 업체들의 마진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화면 한번 보실게요. 달러 원 환율 차트거든요. 일봉 차트예요. 1135원에서 최근에 고점 1296.1. 여기서 한미 통화 스와프 하면서 지금 환율이 안정을 다시 찾은 거죠. 피보나치 가격대를 한번 꺼봤어요. 38.2% 라인에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환율 가지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요 박스 지금 사시면은 아마 다음 목표가 1차 목표가 1215.5원 요 정도 되겠죠. 요렇게 기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점은 1196.54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네요. 국내 금값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거든요. 국제 금 시세랑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의 동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내 금 가격 도매 시세를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한국금거래소 3M 실시간 시세 나옵니다. 골드, 실버 이렇게 나와 있죠. 골드 요거 보시면 되고 밑에 여기서 세로 고침을 하시면은 항상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은 조금 전에 보셨죠. 선물 가격이랑 현물 가격이랑 비슷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지는 거죠. 금 가격도 꽤 괜찮습니다. 기준가가 69,681원, 최고가가 7만원을 살짝 넘다가 내려왔습니다. 한 0.5% 정도 최고가 대비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락보다는 그냥 그 최고가 근방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기준 가격입니다. 환율에서도 오늘 우리 기준 가격이 있죠. 환율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기준 가격 1200.1원 돼 있는 거 있죠. 요렇게 기준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1201원에 살 수는 없죠. 살 때는 사는 시세, 거기서 또 우대받고 하고 그렇게 거래가 되죠. 팔 때도 마찬가지로 파는 시세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금도 사고 팔 때 시세가 정해지는 거고요. 어쨌든 그 가격을 정하기 위한 기준 가격이 69,667원. 요거는 그람당입니다. 그람당 69,667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곱하기 1000 하면 1000g 1kg이 되겠죠. 근데 1kg 기준 가격은 6,966만 7천원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이제 도매 가격이 정해지죠. 기준가에서 도매를 하시는 분들은 한 1% 내외의 수익을 또 붙여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마진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요 가격이 나오고 도매 시세가 나오죠. 여기서 도매 시세 나오면 곱하기 1000g 플러스 공인비가 나오겠죠. 거기에 다시 전체 금액에서 1.1을 곱해주면은 나옵니다. 판매 금액이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현재는 요 가격입니다. 실버는 현재 731 이렇게 돼 있죠. 실버 가격도 굉장히 많이 지금 탄력이 좋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소매 가격을 보는 한국금거래소 최고 크죠. 한국금거래소 여기 보겠습니다. 내가 살 때 부가가치세 별도 27만 9,500원 어제보다는 500원 올랐습니다. 일요일은 쉬니까 토요일 기준 가격으로 하고요. 토요일에 비해서 500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팔 때 가격도 500원 올라서 25만 5,5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팔 때 시세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왜 저한테 골드바 저한테 주세요 했냐면은 요 앞전에 파동만 하더라도 내가 팔 때 기준이 25만원, 25만 2천원 정도 갔을 때 골드바라든지 순금이라든지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파셨거든요. 금 매입이 들어왔다고 그러죠. 저희들 표현하는 거는. 근데 지금은 골드바가 굉장히 안 들어와요. 그만큼 골드바를 이제 팔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중에
부산의 도매상이라든지 종로의 도매상을 한번 연락을 해봐도 골드바라든지 금 매입이 굉장히 줄었대요. 그러면은 시중에서 파는 사람들이, 금을 내놓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심리 자체가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내가 팔 때 가격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철저하게 수요 공급, 수급에 의해서 이것도 움직여집니다. 근데 조금 더 오를 여력이 충분히 있죠. 내가 살 때 가격은 최고점을 찍었는데 내가 팔 때 가격은 최고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11년도 정도에 제 기억으로는 10돈 순금 제품 골드바를 가져오면 270만 원 이상을 내어드린 기억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요 골드바 시세 보겠습니다. 1kg 골드바가 민티드 골드바가 7,981만 3천원, 8천만원 간당간당 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한국 건그레소 100g 골드바가 80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799만 7천원. 꽤 높죠. 3, 4년 전만 해도 한 500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 가져오시면은 100g 10개를 사가셨는데 이제는 8천만원 가져오면은 딱 맞는 그런 그림입니다. 확실히 조금 올랐다는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한국 건그레소 37.5g은 300만원 넘어서서 300만원 지금 안 깨지고 있어요. 302만 1천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누가 플래티늄 말씀하셨는데 플래티넘 이렇게 표시하죠. 37.5g 10돈 플래티늄 민티드 바가 148만 8천원 이렇게 돼 있네요. 예전에는 플래티늄 바가 순금 가격보다 더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순금 가격에 반토막도 지금 안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사시고 또 가격면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맞아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한국 시장 내에서는 골드바 거래량이 상당히 많죠. 골드바, 실버바가 플래티늄보다는 많습니다. 거래가 많다는 거는 나중에 거래를 볼 때 손해를 별로 안 보고 거래 마진이라든지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실버바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실버바 1kg을 주로 거래를 하시거든요. 작은 단위로 할 때 100g을 이렇게 나중에 쓰일 때 쓰신다는데 저는 그것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100개, 1000개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1kg 실버바를 주력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89만 3천원입니다. 내일 올라가면은 90만원 돌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력으로 1kg 실버바를 많이 하시고요. 한국 건그레소 본사 종로점 같은 경우에는 실버바를 단일 한 번에 가장 많이 사가신 분들이 얼마일 것 같아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서 항상 본사 그 대표님들한테 제가 물어보고는 합니다. 신문에도 근데 소개되어 있죠. 제일 많이 산 사람이 실버바 한 번에 산 사람이 2톤인가 그렇대요. 2톤. 2톤이면 2000kg죠. 보시면은 1톤, 2톤 트럭을 몰고 와서 가져가셨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보관하는 게 문제는 문제인데 그래서 보관상에 애로사항이 많을까봐 저희가 20kg당 박스 있잖아요. 멋진 박스 007 가방을 하나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탐이 나서 저한테 실버를 많이 주문해 주시곤 해요. 저는 한 분한테 제일 많이 팔아본 게 1톤이에요. 이거 최근에 1톤 정도 팔았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100kg, 200kg, 20kg, 30kg, 40kg, 50kg 이거는 흔히 많이 오고요. 100g을 10만 3천원짜리를 이렇게 작게 해서 소유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요거를 할 바에는 이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메이플 은화라든지 이글 은화 하시는 게 나아요. 이글 은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여기는 20개가 한 튜브 들어가 있고 메이플은 2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이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글만 하세요. 미국 거는 항상 프리미엄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조폐공사 품질 인정 1kg 실버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품절 해가지고 돼 있는데 예전에는 한국 건그레소하고 한국 조폐공사하고 협약을 맺었죠. 맺어서 조폐공사 골드바, 조폐공사 실버바 해가지고 골드바, 실버바에는 찍었어요. 이렇게 찍어서 만들어낸 거죠. 그 제품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점도 있고 그 다음에 본사도 일정 부분은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정 수량이 또 있으면은 판매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생산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조폐공사 품질 인정, 조폐공사 실버바가 다른 업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메이플, 이글, 그 다음에 캥거루 요 정도 순이에요. 가장 잘 나가는 거 트렌드에 맞게 한국 건그레소 본사에서 직원들이 또 준비를 딱 칼같이 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 거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많이 소화가 안 돼요. 많이 소화가 안 되고 거래가 많이 안 된다는 거는 사고 팔 때 이제 갭이 조금 커질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 실버바 여기 지금 판매가 요거는 시세대로 판매가 되는데 요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하시면 돼요. 한국 건그레소 본사에서 보증을 하는 거예요. 각 대리점이나
지점들은 판매를 대행하는 겁니다. 모든 책임들은 이제 한국건그레소 본사에서 하는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롯데 그룹을 믿고 롯데 상품권을 사느냐, 한국건그레소 그룹을 믿고 한국건그레소 유가증권을 사느냐, 그거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단순해요. 한국건그레소 골드바가 1kg이 7,981만 3천원이잖아요. 한 번씩 또 조폐공사 골드바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폐공사 쇼핑몰에 들어가면은 이 또 있거든요. 뭐 그냥 저는 정보 전달 차원에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안 알려준다고 해서 네티즌들이 이거를 모를 리는 없잖아요. 한국 조폐공사에서 직접 만들지는 않아요, 얘네들이. 근데 외주를 줘가지고 도장을 찍고 1년 번호를 찍고 해서 수수료를 먹는 거죠. 도장값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거 조폐공사도 일단 공기업이거든요. 기업이니까 그렇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특이한 게 1kg 골드바가 새로 나왔어요. 그전에는 오로 골드바가 500g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얘가 1kg을 나왔어요. 뭐 고객들의 요청이 많았겠죠. 최고 비싸죠, 대한민국에서 현행 나오는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시세 적용시키는데 8,018만 9,610원 이렇게 돼 있네요. 오후 5시 넘어가면은 환율이 멈추고 하니까 뭐 퇴근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한 5시 정도까지 밖에 시세를 아마 안 보여줄 거예요. 그 이후에는 각자 알아서 예상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100g도 802만 6,610원. 한국건그레소 제품보다 비싸죠, 더. 한국건그레소 보고 비싸다 하는데 조폐공사가 더 비쌉니다. 할 때는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인정하는 가장 좋은 골드바는 한국건그레소 골드바, 그 다음에 한국조폐공사 골드바, LS 골드바, 그 다음 조금 인정되는 게 신한은행 LS 골드바. 요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팜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화동양행이 취급을 하는데, 예전에는 화동양행이 기념주화 이런 거 많이 만들었거든요. 한국은행하고 조인해가지고 무슨 기념, 몇 주년 기념, 올림픽 기념주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안게임 기념주화 이런 거 만들었는데, 스위스 팜프사에서 수입해가지고 골드바를 공급하는 업체가 화동양행이에요. 싸지는 않을 거예요. 골드바를 수입해서 써야 되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마크로 트렌드 해가지고 이래 있는데 구글에 검색을 하면 나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기 차트를 보여주는 사이트거든요. 스톡 스크리너 뭐 이렇게 되고, 저희들이 지금 봐야 되는 게 요거 메탈, 금하고 은 가격이 이제 주력이니까 요거 봐야 돼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참고를 한번 보시면은 재미가 있을 거예요. 골드 프라이스 vs 스톡 마켓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골드 프라이스 대 스톡 마켓 100년 차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년까지 차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는 DGIA 이렇게 돼 있네요. 다우존스 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1915년 이렇게 나오네요. 이 상태에서 쭉 세월이 흘러가서 100년 동안 지금 이렇게 흐른 거예요. 밑에 빨간 게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골드 차트예요. 조금 확장해 볼까요? 보이죠? 1980년대까지는 골드가 더 상승률이 좋았네요. 보니까 골드가 2787%. 기준점은 처음 시작점이 되겠죠. 1915년 4월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를 기준으로 골드 0%, 다우 24% 상승률을 비교를 한 거예요. 봤을 때 1980년대까지는 골드가 앞섰어요. 차트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제 한 40년 정도 흘렀죠. 지금은 미국의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잖아요. 버블인지 아닌지는 세월이 지나가 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다우존스나 나스닥에 투자한 사람이 투자 수익률이 높은 거는 맞죠. 그거는 지수에 투자했을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목은 더 올라간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로는 비교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다우 투 실버 레이쇼 이렇게 돼 있죠. 골드 프라이스 라스트 10year 이렇게 실버 투 오일 레이쇼 돼 있고, 실버 가격. 골드 프라이스 100년 차트 요거 한번 볼까요? 또 우리가 골드 전문이니까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느낌이 어떤가요? 골드가 쫙 밑에서 있다가 올라갔다가 또 쫙 있다가 상승했다가 쫙 조정받았다가 이제 딱 머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갈 것 같지 않습니까? 100년 차트 보고 있으니까. 이것만 보면 행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실버 프라이스 100년 가격 나와 있네요. 실버가 1915년 자료가 나와 있네요.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이 가격에 있습니다. 참 실버가 지루하긴 지루합니다. 근데 반드시 또 수익을 주고 어마어마한 또 자산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많이 보시는 거 있잖아요. 골드 투 실버 레이쇼 해가지고 금은비 역사적으로 나타내는 게 있어요. 지금 가장 최근에 역사적인 고점을 이제 돌파했잖아요. 그전에는 이게 몇 년도인가요? 1941년도에 97.31 여기에 최고점을 찍었네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114.77 2020년 4월 달에 찍었어요.
지금은 또 조금 이제 그거 해졌겠죠. 지금은 금원비가 100으로 내려왔습니다. 금원비는 별 게 없어요. 금 가격 나누기 은 가격 해보면은 그게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재밌는 차트들이 많아요. S&P하고 골드하고 비교해 놓은 것도 있고요. 골드 가격하고 US 달러하고 비교를 해 놓은 것도 있고요. 심심하면 들어가셔가지고 장기 차트 보시면은 또 재밌어요. 뭐 라이브 차트 이런 건 나오고. 요것도 있네요. 아까 플래티늄 누가 말씀하셨잖아요. 플래티넘 가격하고 골드 가격하고 이거 장기 차트 이렇게 또 나타냈네요. 요거는 95년도 요 정도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네요. 현재 위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골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플래티넘이에요. 한때는 이 기준에서는 골드 가격보다 훨씬 높았죠. 여기만 보더라도. 플래티넘이 2008달러, 온수당 기준이겠죠. 골드가 879.5달러, 2008년도, 불과 한 12년 전에는 이랬네요. 12년 5월 26일 이렇게 되나요? 그 차트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뒤집어졌죠, 완전히. 골드 가격이 2011년도에 고점을 찍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오히려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져 버렸어요. 요거를 보고 플래티넘은 이제 올라갈 것이다. 팔라듐 얼마 전에 지금도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주로 많이 거래는 안 되는 거니까 거래에서 발생되는 차액은 생각을 하시고 염두를 해두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드 가격하고 오일 가격하고 나타낸 차트예요. 예전에는 비슷하게 갔거든요. 이렇게 차트가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갔잖아요. 그래서 오일 가격이 상승하면은 금 가격도 상승한다. 왼쪽 여기가 지금 금 가격이고요. 오른쪽이 오일 가격입니다. 현재 요거는 골드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오일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한때 최고 높았을 때가 140 정도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140 나와 있네요. 2008년도 여기에 골드 가격이 930달러, 오일이 140달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은 얼마 전에 오일이 마이너스 가격까지 갔었잖아요. 바이러스 사태 터지고 저장할 공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실물 인수도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물을 인수해도 저장할 공간이 없고 밖에 버릴 수도 없으니까 오히려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까지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40달러까지 해가지고 올라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주식 시장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좋잖아요. 뭐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좋게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금하고 은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조용한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요거 화면 보이시죠? 여기 뭐냐면은 코스피 지수거든요. 거래소 지수, 국내에서 나타나는 거. 지금 요 구간이에요.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이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 지수가 2181.39, 1.45% 어제보다 상승을 했어요.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최고점이 2607.1이거든요. 이 지수 대비 최근에 하락한 폭 1439.43 찍고 지금 현재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폭까지 피보나치 가격대를 형성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자리에 와 있거든요. 61.8% 라인까지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잖아요. 근데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느낌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거래소 시장이 오히려 지금 더 탄력이 좋고 조금 주력이라고 보셔야 돼요. 요 지점이 61.8%. 요 라인을 지지해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2331.53까지 간다고 보셔야 돼요. 실물 시장이 안 좋고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고 뭐 재정을 확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GDP 규모가 감소를 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실업률이 증가하고 실적이 안 좋고 막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차트상으로 보면은 여기서 버텨내면은 여기까지는 상승한다고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잘 맞아요. 요거를 참고를 한번 하시라고 띄워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자, 요거는 코스닥 150 선물 차트거든요. 요것도 확대해서 보면은 저점에서 지금 현재 50% 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61.8% 라인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 150 기준으로 1652.1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다가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고점이다. 그래서 하락을 한다. 인버스를 산다. 선물 매도를 한다. 이게 모르는 거거든요. 시장은 무조건 유연하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을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으면 음봉이 나오면서 언제든지 또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참 어렵죠, 이런 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한데요. 나스닥 시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게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예요. 100 선물 지수 기준으로는 오늘 아침에 1909.5까지 찍었다가 지금 왔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이 뭐 기세상으로는 11,000은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주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조정을 받으면 정말 일봉상으로 다시 9,899.24 이 정도까지 내려오든지 아니면 정말 확실한 라인이 61.8% 라인이거든요. 9,274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정말 과감하게 한번 매수를 해볼 만도 하죠. 근데 막상 또 그 정도로 내려가면 또 무섭죠. 어마어마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무서워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진짜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 구간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홀딩하고 따라가겠습니까? 레버리지를 안 쓰는 사람들은 가능하죠. 뭐 100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장기적으로 보면 더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요. 지금 확진자가 6만 명, 7만 명 나타나고 뭐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중국하고 싸우고 난리가 아닌데도 그냥 주가는 가는 거예요. 그냥 유동성장세. 수급.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돌발적인 악재 아니고 난 다음에는 수급이 우선이에요. 9.11 테러처럼 뭐 미국의 무역 트레이드 센터 있잖아요. 테러로 박살이 난다든지 아니면 펜타곤이 공격을 받는다든지 미국의 뭐 어떤 본토에 무슨 뭐 핵무기가 떨어진다든지 그 정도 급이 아니면은 수급이 무조건 우선이에요. 한국도 보셨잖아요. 아마 김정은이 죽었다 해도 하루 정도만 2, 3% 하락하고 지금 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도 오를걸요. 그러니까 수급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박원순 시장도 저는 정말 별로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쨌든 그냥 좌파적인 이념을 가진 분이라고 그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아마 박원순 시장이 나왔으면은 차기 대선 후보로 민주당에서 확실하겠죠. 그런 사람이 돌아가셨는데도 주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한하다니까요. 흘러가는 대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여튼 대권 구도는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뭐 다른 거 이런 거 더 떠나서요. 잠재적인 잠룡들은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안희정 충남지사 미투 사건으로 날아갔죠. 뭐 부산시장은 뭐 아니지만 거기도 미투 사건으로 또 날아갔죠. 그 다음에 이번에 박원순 시장 미투 사건으로 또 날아갔죠.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은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를 살려둘까요? 아닐걸요. 대법원의 판단이 있는데 날아갈걸요 아마.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은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경남지사하고 있는 김경수 지사 굉장히 유력하죠. 노무현 대통령 비서 출신이고 뭐 하여튼 그렇다 합니다. 구도상으로 이낙연 지금 전 총리 지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민주당 지지 기반이 호남이 세잖아요. 그쪽에서 나오면 좀 불리하대요. 경남에서 누가 나오고 호남의 지지 기반을 같이 가져가면은 뭐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정치 얘기 정말 이제 요즘에는 포기해가지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자,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